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커플링을 끼자. 어제까지 디커플링 결혼 반지를 미국과 뺐는데 오늘은 미국과 결혼했던 그 커플링을 다시 끼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죠. 문제는 어제 우리가 선반영돼서 먼저 올랐다는 거죠. 이 선반영이 오늘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윗꼬리도 좀 조심하자. 이게 오늘 시장을 향후에 안 좋게 본다면은 물량이 쏟아질 확률이 높고 하루 먹었던 것을 향후에 연말까지 산타넬리가 이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있다면 시장은 한 번 더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약간 후자 쪽인데 오늘은 윗골이라든지 어제 선반영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CPI의 강력한 디스인플레이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테슬라와 그리고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미국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장이 빠지지 않고 뭉쳐있고 끌어올라가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내년에도 이들이 시장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 희망이 시장에 녹여져 있다면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CPI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관점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 그리고 더 나올 물량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발 편히 뻗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를 보면 다우는 1.58, 나스닥 2.56, S&P 500 2.9. 항상 눈을 먼저 뜨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데 오늘 특히 반도체 관련들 여러 후공정이라든지 특수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NXP 이런 회사들이 거의 5% 6%대를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미래 먹거리 미국에서는 반도체라고 이미 시장에 확실하게 꽂아 놓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잘 관점을 가지고 항상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전공정이 오르는지 후공정이 오르는지 칩 메이커들이 오르는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 가 있는지 반도체는 미국의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팔로잉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좌우간 오늘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반도체들 모든 것들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웅 테슬라가 바닥을 치고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올라온 동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수 잠깐 뜯어봅시다. 네, YOY로 3.2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달이 3.7이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줬는데 10월 기준 11월 발표될 미국 CPI YOY 기준은 3.2까지 내려왔다. 그 속살을 한번 뜯어오면 무엇 때문에 많이 내려왔느냐. 에너지 가격이 2.5%, 전월비, 휘발유가 5%, 국제유가 전월비 10%, 9월 대비 식품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주거비도 오르고 전세비도 주거비가 전월비는 0.3, 전년비는 6.7, 식품과 주거비는 올랐는데 결국 에너지 유가가 75달러, 90 거의 100달러까지 근처에 갔던 게 75달러. 그러니까 11월 말 기준으로는 거의 80달러까지 빠지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었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만큼 WTI 가격은 CPI와 우리 삶 속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0월 CPI 예상을 믿던 3.2. 인플레 둔화에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다. 오늘 이제 국채금리를 봤는데 급락을 했습니다. 2년짜리 국채금리는 4.815까지 빠졌습니다. 22.6bp가 하락을 했고요. 10년짜리는 4.435, 19.9bp 하락. 20년짜리는 14.8, 30년짜리는 12.8bp까지 하락하는 금리가 대폭락하고 채권 가격이 오르는 그런 안정적인 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의 성장주들을 끌어서 밀어 올린 거죠.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IEA가 올해 석유 수요 공급 예상치보다 오를 것이다. 석유 수요와 공급 모두 예상치를 상회해서 수요도 오르고 공급도 오를 것이다. 가자 사태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안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페드 메파 출신 브로드가 물가 다시 오를 수 있다. 갈 길 멀다.
브로더는 이미 이제 연방은행 지역은행 연방은행 총재 자리에서 떠났죠. 모 대학 퍼드 대학인가 뭐 MBA 경영대학원 확장으로 가신 것 같은데 태풍, 가뭄, 산불, 미 기후변화 경제 피해 규모 매년 197조 원. 순다르 피차이가 우리 알파벳이 애플의 사파리 검색 수익의 36%를 지불을 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2억 달러의 게임 플래너 AI를 인수를 할 생각이다. AI 도입에 에어비앤비까지 참여하는 그러한 시장의 가장 핫한 영역이 됐습니다. 바이든 중국과 디커플링을 안 한다. 관계 개선하려 한다. 네, 이제 화해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온 거죠. 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트루스 소셜 2년간 손실 900억대 재정난 심화. 이게 이렇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여론적으로는 트럼프가 우세한데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 아슬아슬하게 바이든이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거죠. 2차 전지, 다음에 테슬라 이런 데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 1.57 하락하며 달러는 103.85까지 빠졌습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빠지네요. 3%포인트까지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 그렇다면 이머징 통화는 당연히 강세를 보이겠죠. 이 모두 금리 하락, 금리 마지막 올해 내년에 2번 인하 이런 가능성이 미국 달러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테슬라가 6.32% 상승했으면 237.85 바닥에서 줍줍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디 테슬라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사이버 트럭이 곧 발매가 되는데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한다. 나 살다 이런 규정도 처음 봤습니다. 이날 전해진 새로운 소식은 테슬라가 오늘 30일부터 배송을 시작하는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구입 후 1년 내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약관에 1년 내 재판매 금지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약관은 사이버 트럭을 구매한 지 1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5만 달러 사이버 트럭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테슬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향후 다시는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할 수도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 트럭 구매자가 사이버 트럭 1년 내에 다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테슬라에 이를 알려야 하며 테슬라에게 재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경우 주행거리 1마일당 25센트를 차감한 가격으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양보할 수 있다. 왜 이런 규정을 넣는지 굉장히 독특한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이제 중고차로 돌면은 새 차를 살고 싶은 사람이 중고차에 몰리면서 신차에 대한 그 열기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 수 있고 가격도 좀 내려올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마케팅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인도에서 테슬라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전해진 소식은 인도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그래서 인도 내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이 당연히 낮아지죠. 다만 현재 인도에서 팔리는 테슬라의 전기차 규모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밸런스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신차당 1만원에서 1만 5천 달러가 판매되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는 인도 소비자들이 대부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을 넘어선다. 결국 테슬라는 인도 공장을 세워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인프라도 들어와야 되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인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에 슈퍼차저를 수출한다. 세 번째는 유럽의 주유소 및 편의점의 운영적인 이지그룹인 테슬라 슈퍼차저 전기 충전기를 구매한다는 전기차 전문지 일렉트랙에 보도했다. 슈퍼차저 설치가 확대되면 테슬라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사이버 트럭 1년 내 재판매 금지나 인도 관세 인하 검토, 슈퍼차저 확대가 테슬라를 주가를 급등시킬 만한 강력한 상승 재료였는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은 쓴 거죠. 다음에 이준의 FSD 버전 11을 공개하겠다. 우리 형님의 말씀이 있으신 거죠. 앨런 머스크 follow about 2 weeks. 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 올린 답글이다. 그는 13일에 한 사용자가 X에 언제 고객들에게
FSD 소프트웨어 버전 11을 처음 시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2주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FSD 버전 12는 테슬라의 기존의 FSD와 차원이 다른 게임 체인저로 테슬라 추종자들 사이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임 체인저란 말을 했네요. FSD 12. 이 FSD 소프트웨어는 개발자들이 운전 방법을 일일이 코드에 입력해 프로그래밍한 것이었으나 FSD 12 버전 AI가 인공지능이 운전 영상을 보고 스스로 운전을 학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 운전자처럼 AI가 스스로 판단해 운전을 할 수 있다. 그전에는 프로그래밍 해서 넣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운전을 한다는 거죠. 무섭네요. 바로 카피한다는 건데 머스크는 이미 지난 8월 FSD 버전 12를 이용해 주행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머스크는 45분간 주행하는 동안 좌회전 신호에서 차가 직진을 출발할 때 딱 한 번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 10월 18일에 테슬라가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고 두 발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에서 뗀 상태에서 자동차가 FSD 소프트웨어로 주행하는 5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 자동차는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를 척척 해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12 버전에 대한 관심, 얼리 어댑터들은 완전 여기에 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상 지금을 사야 될 신호가 나타났다. 주가를 분석해봤더니 기술적 분석으로 테슬라 주가 상승을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캡터시스 설립자 프랭크 카펠렐이라는 사람은 밸런스에서 테슬라는 지난주 잠재적으로 저점을 높인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트 패턴상 낙관적 갭앤 핸드 모양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컵앤핸드죠. 컵앤핸들. 컵앤핸들. 네, 이런 무신 것 같아요. 이런가요? 또 테슬라 주가가 226달러를 돌파하면 그 다음 목표는 240에서 242달러가 되고 이는 테슬라 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발생한 하락에 대한 갭메우기 작업으로 보인다. 컵앤핸들 모양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완만하게 반등하면서 컵 모양과 같은 타원형 모습을 그린 뒤 살짝 꺾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차트 모습이다. 타원형 부분이 컵, 꺾였다 올라간 부분이 손잡이가 된다. 하락갭은 시가가 전날 장중 최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주가가 전날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하락갭은. 네. 제가 봐도 테슬라는 이제 200달러 근처에 붙으면 사야 된다고 많은 소유 주식을 좀 본다는 사람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이 분석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사분기 인도량 47만 500대. 사이버 트럭을 포함해 테슬라 4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 3 업데이트 버전이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가 애널리스트는 4분기에 47만 5천 대 전기차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47만 5천 대를 인도하면 테슬라의 올해의 목표로 세운 180만 대 인도량은 무사하게 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최근에 테슬라를 끌어올리고 오늘 6% 가까이 상승을 시키는 원동력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또 한 번 급등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뭐라도 지금 치고 올라와야 되죠. 2차 전지, 반도체 서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올라오는 모습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거의 500달러에 근접을 했습니다. 496.72달러. 제가 봐서는 목표가 1차 목표가 500달러였는데 이제 700달러까지 올려야 되죠. 엔비디아 좋습니다. 애플은 1.6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라인일리도 0.1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TSMC도 3.31%나 상승했는데 77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13% 상승하며 반도체, 전기차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이끈 핵심 키워드로 이 연말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더 줄일 필요는 없다. 이제 쫓아가면서 늘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5만 원 정도에 붙으면 살려고 했는데 어제 5만 5천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 HBM에 대한 그러한 자기 포지션들을 팔지 않았다면 좀 더 오늘 살짝 아침에 해부적해부적거리면 좀
넣어서 늘려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을 사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왜 디커플링이 일어났는가, 왜 미국만 강하나,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 미국이 강한 이유를 알아야 한국이 미국이 강한 이유와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약하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향후에 우리가 미국과 커플링을 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가볍게 알아보고 결론으로 갑시다. 네. 미국이 고금리에서도 잘 버티는 이유는 뭐냐? 미국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미국이 순이자, 금리는 올랐는데도 미국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서 이 금리 상승에도 잘 버텼다는 거죠. 금융위기 처음으로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2015년에 미국 비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은 자금 운용 현금 예금보다 8,300억 달러가 많았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금 현금보다도 더 많이 끌어다 썼다는 거죠. 2015년에. 반면 2023년에는 1,200억 달러로 축소가 됐다. 그동안 15년에서 23년까지 경제 규모가 늘어난 것을 가정한다면 1,200억 달러밖에 돈을 빚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순이자 비용은 감소를 하고 있다. 대형 테크 기업들, 특히 보유 현금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고금리에도 잘 버티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과연 테크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느냐? 삼성전자, SK,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력과 수익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비금융기업 순이자 비용이 하락하는 모습.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이자 비용은 하락하는 모습. 현금을 많이 들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고정금리로 주택을 구입했다. 이게 이제 소비를 슬로우다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꺾이지 않게. 이것이 굉장히 미국 경제에 활성화와 활력을 주면서 시장을 버티는 힘이 됐다. 5%의 금리가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고정금리로 3%와 3.5 사이에 있기 때문에 80 몇 프로가 고정금리 대출이라는 거죠. 이게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돼 있는 거죠. 변동금리가 85% 정도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른 나라와 다른 그만의 경제 성장력, 미국만의 경제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글로벌 경제 확장은 미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 개편 및 인프라 투자, AI 투자, 재고를 덜 채운 일부 산업에서 생산력 상승 등 이러한 것들이 전부 미국만을 중심으로 성장력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경제 전체로 파급될 만한 성격이나 투자가 아닌 미국만의 회복이 나타나면서 다른 나라와 차별을 이루고 있다. GDP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반대인 거죠. 공급망 개편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AI 투자라든지 재고를 덜 채울 생산력의 상승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는 덜하고 미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능력을 가지면서 독특하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미국만이 경제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경제 환경 상황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GDP 대비 자산 비율과 부채 비율이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를 감안할 때 미국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중국과 유럽은 높은 편에 해당한다. 즉 미국의 노동자들의 소득이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것. 이번에 자동차 타결되는 것도 보십시오. 부채 부담이 높은 아시아 주요국과 안보 부담이 높아진 유럽이 강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미국만이 경기 부양책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2008년 가계부채 위기 직후에는 미국이 부채를 늘리기 어렵고 중국의 기업과 정부 부채를 늘릴 여력이 있었는데 중국의 기업이 지금은 입장이 바뀐 상태이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 중에서 미국만이 1인당 GDP도 높고 부채 비율도 낮는 모습,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두 개의 전쟁도 미국에는 사실 큰 혜택이 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원유 순수출로 전환했다. 원유를 이제 자국에서 쓰다가 파는 거죠. 이래 무역 적자가 감소를 했고 전체 재화 역시 30년 만에 순수출로 전환을 했다. 미국 국방기업들의 매출액은 정부 국방지출 증가 및 이스라엘 무기 지원, 대만 무기 지원 등 인으로 인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의 최대 수혜자로 등극을 하고 있다. 속살을 까봤더니 미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미국 방산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미국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 커플링이 가능한가? 이 질문이 또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이러한 요인들을 뜯어봤을 때 우리에게는 별로 같이 커플링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현 정권 들어서 중국보다는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커플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있다. 첫째,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네, 2차 전지도 나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이 이제 집권 2년 차를 놔두고 선거를 앞두고 펌프질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 기대감을 가져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매도를 제한했는데 처음에는 며칠간 큰 변동성을 이제 변동성이 주는 거죠. 줄면서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그 공매도를 금지했던 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커플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좀 강하게 스몰 산타넬리에 배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려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목표 가격을 좀 힘들어하신 분들 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과거와 다른 강력한 윗꼬리도 없고 선반영도 없고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과거의 반등과는 다르다. 일단 CPI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기업 실적,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정부가 이 주식 관리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이게 젊은이들이 또 서민들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몰려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 테슬라의 강력한 상승, 우리나라 2차 전지 상승, 반도체의 상승, 이러한 것들이 엮여서 조그만 산타넬리를 선물로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웃으면서 끝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